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축구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K리그 최고의 흥행 구단 중 하나죠. 대구FC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K리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팬이 적은 대구FC는 쉽게 상상하기 힘드실 겁니다. 사실 대구FC는 K리그를 대표하는 비인기 구단 중 하나였습니다. 대구FC의 홈구장이었던 대구 월드컵 경기장은 언제나 텅 비기 일쑤였고, 대구 시민들은 무료표가 아니면 대구FC 경기를 관람하길 꺼려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지금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은 표를 사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며 2019년엔 티켓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객단가 역시 당시 K리그 23개 구단 중 전체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대구FC는 도대체 어떻게 인기 구단이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대구FC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장 접근성과 관람 환경입니다. 대구FC의 홈구장은 대구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대구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축구 한 경기를 보겠다고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자차는 물론 대중교통으로도 가기 불편하니 관객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구 월드컵 경기장은 좌석과 그라운드 사이가 매우 멀어 관람객이 축구 경기에 몰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애써 그 먼 거리를 달려 축구장에 왔는데 경기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면 관객들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하지만 대구FC의 신축 구장 DGB 대구은행파크는 이러한 접근성과 관람 환경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시중심지에 위치해 대구시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방문 가능하며 좌석과 그라운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축구 경기에 몰입하기가 훨씬 쉬워진 것이죠. 두 번째, 경기장이 한국 프로축구 실정에 맞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조광래 단장이 여론을 수렴해 대구 신구장은 1만 녀석으로 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축구 팬들은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대구시 인구가 250만 명인데 최소 2만 석에서 2만 5천 석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에서 여론을 수렴한 거야? 축구팬 상당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조광래는 끝까지 1만 녀석 경기장을 밀어붙였고 결국 DGB 대구은행파크는 1만 2천석의 구장이 되었습니다. 조광래 대구FC 단장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가끔씩 많은 관객이 올 것을 대비해 큰 경기장을 만드는 것보단 좌석 수가 좀 적더라도 당장 사람이 꽉 차는 게 중요하다. 매진이라는 시그널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실제로 몇 명의 관중이 경기장에 방문했는지 절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매진이라는 이 두 글자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다. 매진의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대구FC 경기는 쉽게 보기 힘들 정도의 인기가 있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리고 그게 대구FC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인식을 크게 바꿀 거다. 조광래 단장이 계획한 소규모 축구 전용구장에는 이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좌석 수가 적으면 사람이 적게 와도 좌석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좌석 점유율이 높을수록 관객과 관객 사이의 밀집도가 높아져 경기장의 응원 열기는 더 쉽게 달아오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그 공간을 차지하는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 더 쉽게 감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나는 거죠. 7만 석의 대구 스타디움에 2만 명의 관객이 들어와도 전혀 응원 열기가 생기지 않는 것과 달리 1만 석의 DGB 대구은행파크에 8천 명의 관객만 들어와도 매번 뜨거운 응원 열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더 쉽게 이해가 가도록 예를 들어보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에서 2만여 석이 대부분이었던 프로야구 경기장과 3에서 7만 석이 대부분이었던 프로축구 경기장을 비교해보시면 쉽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프로야구 경기장은 언제나 신이 나고 응원 열기가 쉽게 형성되는데 축구장은 더 많은 관객이 오는 날이 있어도 응원 열기가 쉽게 형성되지 않았죠? 2만석 구장엔 관객이 1만 3천 명만 와도 관객의 밀집도가 높아 분위기가 쉽게 고조되는 반면 4에서 6만석 구장에 1만 3천 명의 관객이 올 경우엔 밀집도가 높지 않아 응원 열기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DGB 대구은행파크는 애초에 경기장 규모가 작고 좌석수가 적으니 관객이 조금만 들어차도 밀집도가 높아지고 응원 열기를 쉽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바닥을 두드리기만 해도 쉽게 소리가 나는 알루미늄 판넬로 설계한 것 역시 분위기 고조가 용이한 경기장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소 K리그를 보면 응원석의 응원 열기는 쉽게 형성되는 반면 일반석은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닥을 쿵쿵 내려치는 간단한 동작 하나로 일반석의 관중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고 그렇게 응원 열기를 만들므로써 자연스레 일반석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입니다. 경기장이 작아 좌석 점유율도 높아지기 쉬우니 일반석의 분위기는 금방 달아오르겠죠.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의 경기를 직관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타 K리그 구단들과 일반석의 관람 분위기도 응원 열기도 크게 다르다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형성되는 응원 분위기와 열기는 경기장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들에게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 의사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입니다. 스포츠 구단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려면 그 팀을 상징하는 스타 플레이어는 필수입니다. 스타가 있어야 관객을 모으는 데 유리하고 좋은 성적 역시 기대할 수 있으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K리그 구단들은 중국과 중동 그리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자본 앞에서 스타 플레이어를 무기력하게 빼앗기기만 했습니다. 특히 대구FC와 같은 시민구단들은 같은 K리그 구단에도 스타 선수들을 빼앗겨 사정이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대구FC는 팀을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에겐 금전적 대우를 최대한 맞춰주면서 스타 지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징야를 중동과 중국의 수많은 구단으로부터 지켜낸 것은 물론 설사 스타 선수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계약 기간을 채우거나 최선의 이적료를 받아가며 내어줬죠. 네 번째, 먹거리입니다. 대구FC는 신축 구장을 기획하면서 상권 형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일주일에 6경기를 치러 경기장 내 입점 매장 확보가 쉬운 야구와 달리 축구는 일주일에 단 한 경기만 하기 때문에 장사가 가능한 일수가 적어 입점 매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구FC는 경기장 1층을 음식점을 입점할 수 있도록 설계해 경기가 있는 날은 물론 없는 날에도 입점 매장이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없는 날에도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 손쉽게 입점 매장들을 구하게 됐고 대구FC는 K리그 구단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떠나며 남기고 간 상권은 덤이었죠. 다섯 번째, 팬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대구FC는 신구장 이전 이후 새로운 마스코트인 리카를 공개합니다. 이 리카는 K리그 마스코트에 큰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마스코트 리카는 누가 봐도 귀여운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다양성이 적었던 대구FC 머천다이즈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며 대구FC에 대한 시민들의 이목을 이끌었죠. 이렇듯 대구FC의 흥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떠난 자리 본래는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된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지만 대구FC 조광래 단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대구시청을 찾아 도심 속 축구 전용구장 사업이 구도심 일대를 살리고 대구FC의 흥행을 이끄는 방안임을 설득했습니다. 조광래 단장은 그 과정에서 많은 비아냥을 들었지만 결국 그의 해안이 맞았던 거였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축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